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거의 친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 보면 제가 사실 이제 사장님인데 20대의 그 사장님 소리가 저는 너무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말고 그냥 일도씨라고 부르라고, 제 이름이 일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일도씨 거리면서 이제 제가 친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되니까. 네, 아는 뭐 동네 형처럼 된 거고. 아하. 이렇게 아예 그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한 팀, 두 팀 이제 오면 이제 테이블 12개인데 12개에 있는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온 사람을 친구로 네, 만들어서 그 네, 친구가 12명이 맞아요. 12테이블이 되게 했다? 네, 네, 브라보. 네, 네. 빨리 와. 오. 네, 그러면서 점점 채워지고 네. 한 1, 2년 지났을 때는 이렇게 1년 지났을 때 좀 자리 잡았어요? 1년 지났을 때가 이제 만석이 늘 만석이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느린 게 아니야. 네. 제대로 간 거죠, 그게.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해보니까. 네. 자, 어떠셨어요? 이제 3단계 마케팅, 이제 전단지 뿌리고, 그 다음에. 근데 배달의 민족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배달의 민족 덕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홍보 효과에 있어서. 저희 가게를 사실은 배달 전문점이고 브랜드가 아니고. 근데 거기서 차별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가격밖에 없었어요. 맛은 좋게 하되 가격은 브랜드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싸게 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전단지 값이 너무 드는구나. 네. 이게 가게가 돌아가고 손님이 네. 오게 만들려면 거의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요? 거의 20%까지 들 때도 있었어요. 매출에. 매출에. 네. 그래야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가져가는 돈은 있지만 광고비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배달 전문점은 잊혀지는 거예요. 자꾸만. 새로운 배달 전문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계속 전단지를 하지 않으면 네. 다른 데 밀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문 앞에 전단지가 10개 넘게 붙여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인 거예요. 그러다가 배달의 민족이 나왔고 한 달에 55,000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배달의 민족한테 주는 돈이? 네, 55,000원 내고 수수료를 받아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도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지, 해야지. 55,000원 내고 전단지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55,000원 내고 약간의 네, 뭐 수수료 뭐 수수료가 10몇 있고. 프로 내고 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기본 광고비 나갔던 게 20%가 넘어갈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배달의 민족에서 이 배민 아카데미 강의도 하시고 하니까 가서 제가 모르던 부분들도 또 배워오기도 하고. 아, 어떻게 보면 교육도 같이 하구나. 네, 배달 전문점이 하나 굉장히 힘든 거는 그 가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저랑 직원만 맨날 보고 전화만 받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어디- 분들하고 소통할 게 전혀 없어요. 365일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네, 가서 맞아요. 뭐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가는 날만은 가서 배워오고 오. 또 새로운 사장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또 힘든 분들이 많구나. 거기서 또 이제 저는 약간의 저희 가게에 또 도약점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배달 전문점을 이어오면서는 계속 배달의 민족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들어오면서 장사가 네.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네네. 곱창집은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그 곱창집은 정확하게 이제 3년 운영했고요. 제가 그거 운영하면서 장사가 되게 잘 됐잖아요. 네. 장사가 잘 됐는데도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 나 그 얘기 하고 싶어. 장사가 무지 잘 되고 되는데 네. 왜 돈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건데 얘기해 첫 번째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요. 오케이. 임대료 비싸고 그리고 인건비 계산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월급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책정도 다 잘못돼 있었어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은 그 가게에서 다 잘못돼 있던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게 뭐뭐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얘기해봐요. 임대료, 임대료, 또 인건비, 그다음에 광고비. 식재료. 식재료 책정 잘못해서 메뉴 정하면은 이거 계속 네. 골장 먹어. 또 네. 광고비. 광고비가 얼마나 들지 예측을 못했던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세금. 세금. 네, 이런 계산 안 하고 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전혀 계산 안 했어요. 그냥 거의- 팔아서 반은 남겠지. 남겠지. 맞아요. 거의 계산 안 해요. 네. 정말 장사하는 맞아요. 사람들의 처음 실수가 팔아서 반은 남겠지를 남겠지. 시작한다. 맞아요. 네.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털고 나면 5% 10%도 안 남는다고. 맞아요. 근데 아유 네. 뭐 반은 남겠지 뭐 이러고 한 거 아니야.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그날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 장사하는 그걸 사람이 메꿀 수 있을 거라 메꿀 수 생각해요. 있을 거라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털어보니까 나중에 돈이 안 남어. 네, 이게 앞을 봐도 이거는 앞으로도 돈이 안 남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그걸 깨닫는 게 네. 신의 한 수예요. 네. 앞으로도 안 남겠구나. 맞아.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고 알았어요. 네,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1년 반 딱 됐을 때 이 상태로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문을 닫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응. 가게에 너무 이제 혼을 다 쏟아놨으니까 이 가게를 차마 문을 못 닫겠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데.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돈은 안 남는 잘 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방법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문을 닫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내거나. 근데 이 상태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 안 돼? 어, 할 게 없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 가격 책정 식재료를 좀 다른 걸 쓰면서 가격을 높이는 방법 이러면 네, 이 상태에서 이 인건비도 식재도 낮추는 순간에는 이제 서비스도 떨어질 테고 음식도 식재가 이제 식재료를 줄인다는 거는 음식을 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금방 알아채니까 그러니까 옴싹달싹 못 하는 거네. 방법이 없네. 네, 오히려 손님들이 안 오지. 시작부터 잘못했던 아, 거죠. 시작부터 잘못했기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알았어요. 아, 이거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봐, 이렇게 본인이 망해봐야 남들이 되게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우리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렇지.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잘 된다라는 가게를 하나를 낸 거죠. 아, 네. 좋아. 무슨 그 가게를 냈어요? 어떤 가게? 그래서 곱창집을 하나를 더 냈어요. 더 냈어? 네, 더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첫 가게는 장소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흐르지 않는 가게예요. 처음에 목도 잘못 잡아. 예,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이어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임대료가 무조건 싸야 되고, 그렇지. 가게가 좀 작아야 됐던 거예요. 제가 감당하기 너무 큰 가게였으니까. 좋아. 아주 작은 가게, 그래서 제가 그때 13평짜리 가게를 이제 잡은 오케이.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적고, 사람이 흐르고. 가게가 가게가 작아서 작고. 그 사람을 적게 쓸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감당할 있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돈이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네. 만들었구나. 네, 남았어요. 남았어요. 빠르게 남더라고요. 네. 빠르게 남지. 네. 야, 한번 해보니까 네, 세상에 맞아요. 그거 진짜 왜 인생 수업료라는 거 네. 반드시 내야 돼요. 그거. 네. 그랬구나. 그래서 곱창집 2개, 거기서 장사에 대해서 점점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곱창집은 이름이 무슨 곱창이에요? 그때가 이제 1도시 곱창이요. 제 이름 이제 가지고. 하여간 이름 잘 졌다니까 멋져. 네. 자,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치킨집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잘 됐어요. 동네에서는 그래도 탑 안에 들 정도로 개인 브랜드로는 오히려 프랜차이즈보다도 왜냐면 2마리 치킨이었고 그때 당시 2마리에 14,900원 콜라 큰 오, 것도 싸다. 주고 쌌잖아요. 잘 됐죠. 막 배달 직원들도 많고 배달 직원 몇 명? 그때 막 많을 땐 10명까지도 쓸 정도로 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딴 걸 하는 걸로 봐갖고는 뭔 일이 생겼던 걸로 보아집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가게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막 이제 주문이 한 10몇 개 몰리니까 그 놀러온 친구 한 명이 누나 너무 바쁘니까 저 밖에 오토바이 한 대 예비로 오토바이가 항상 있었어요. 혹시나 펑크 나거나 할까봐. 저걸로 제가 누나 이거 배달 하나 갈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했던 친구는 아니고? 아니었어요. 놀러온 친구가. 저희 배달하는 친구가 놀러온 친구가. 근데 이제 저는 주방에서 닭 튀기고 전화 받고 막 너무 바쁘니까 그럼 이미 치킨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빨리 고객님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눅눅해지니까.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딴 가게 가서 놀고 오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놀고 올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올 시간이 한참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게는 바빴고.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막 와가지고 여기가 그 정글 치킨인지 무슨 치킨집 맞니에요. 맞다고 하니까 저 밑에서 사고가 엄청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있는 건 다 지금 생각할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뛰쳐갔어요. 갔더니 막 응급차 와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보니까 애가 얼마나 다쳤어? 네, 이 친구가 내리막길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시속 100km가 넘게 달리고 있었고 옆에는 버스가 오고 있었는데 그 버스 앞으로 아주머니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아줌마가? 네. 무단횡단했다 아주머니가. 얘는 그래서? 당연히 파란 신호니까 가고 있었고 부딪힌 거예요. 아줌마랑? 네. 그래서 아줌마도 다리가 절단이 되고 얘도 다리가 절단이 되고 이제 그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오토바이 그치. 운전했던 친구랑 그 상대편 사고 나신 그 아주머니 치료비를 다 제가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거진 3천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걸 내래요 저보고. 돈이 없고 부모님하고는 연락도 안 하는 상태고 부모님한테 다짜고짜 가서 3천만 원 달라고 해서 부모님도 돈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이 장사를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그렇게 큰 사고는 처음 당해보니까 어우. 이게 사고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사실 그전엔 친구들한테 계속 빨리 갔다 오라고. 하나로 더 팔아야 되니까. 빨리 갔다 와 이랬는데 그 순간 이제 모든 게 이제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장사가 잘 되지만 세상에 그 다친 분들도 얼마나 네. 인생에 크나큰 것을 겪고 네. 또 그걸 옆에서 수습하고 지켜보면서 네, 근데 서로 엄청 힘들고 충격을 받고 네. 그랬겠네요. 근데 이제 그 삼성화재에서 이제 그분들도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때 막 20대 중반의 여자애가 와서 맨날 울었어요. 가서 삼성화재 가서. 제가 이걸 다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막 조회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래요. 대해서 됐는데 제 앞으로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 뭐라도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차도 없지. 없고 뭐 그렇다고 보험을 제가 뭐 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빚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반절만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아서 반을 낸 거예요. 근데 이대로 계속 장사를 하다가는 계속 빚만 쌓여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근데 배달 전문점이다 보니까 배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속초의 닭강정 유명한 닭강정집을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닭강정을 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치킨인데 거기 택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배달 전문점을 하면서 닭강정 소스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완전히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네요. 네네네네. 다른 방향을 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자니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배달을 뛸 수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오토바이도 배웠어요. 뛰어보려고. 근데 오토바이를 치킨은 또 누가 튀겨?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혼자서 튀기고 배달 뛰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배달하자니 다른 친구가 또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약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네. 그렇지. 언제든지 또 네. 사고 날 수 있고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장사하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장사가 한 번에 성공하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 네.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 같은 거 포함하여 그죠? 네.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매일 놀랄 일이 생긴다고. 맞아요. 진상고객 포함하여 매일 놀랄 일이 생기고 네. 매일 응급처치반처럼 뭐 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네. 일 생기면 이 일하고 또 네. 누가 뭐 거 깨고 뭐 엎지르고 뒤고 뭐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사 쉽게 생각했다가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아마 이게 고생하시는 게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죠? 네, 다 고생하는 거고 근데 어쩌면 또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몸으로 해본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는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의문이 들잖아요.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책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슬럼프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슬럼프와 정체기가 나한테 수많은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질문에 답하고 나면 성장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아마 그렇게 막히고 뚫고 가고 막히고 뚫고 가고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드디어 이제 본격적 성공 노하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성공 노하우 이렇게 네. 8개의 브랜드를 다 만들었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각각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8개가 다 잘 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핵심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리 빨리 밝혀요. 네, 밝히겠습니다. 네, 밝혀주세요. 첫 번째 기본기는 일단 탄탄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 기본기가 뭐죠? 맛있어야 되고요. 맛있어야 된다. 기본기 맛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결해야 돼요. 청결.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맛 청결 서비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맨날 어디 네, 되게 간단한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매출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 안 해도 이 세 가지만 딱 지켜도 매출이 다시 올라오는 것도 느껴져요. 기본만 지켜도 올라간다. 네, 오케이. 네. 세 가지의 그 기본기만 잡아놓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가치라고 하잖아요. 가치. 네. 우리만의 가치. 네,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지킨 상태에서 어떤 우리만의 가치를 이제 전달만 하면 네. 자리매김할 수 있다, 어. 터트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게 제일 자랑할 만하세요? 제가 제일 자랑할 만한 거는 네. 일도시 찜닭이라는 브랜드예요. 일도시 찜닭.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찜닭에 네. 당면 들어가고 그 찜닭? 네, 그 찜닭이 이제 네.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고요. 오케이. 예, 예. 베이스는 그거예요. 이제 찜닭은 맨날
양식에 비해서 값어치를 되게 못 받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서양에서는 그뭐 프랑스 음식 같은 경우로 보면은 네. 닭다리 한 마리 와인에 졸였다고 해갖고 막 몇만 원 받고 그 찜닭은 간장에 졸였다고 한 마리 통째로 다 넣어도 뭐 걔가 2, 3만 원 받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진짜. 네, 아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가 뭐 왜 한식은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지라는 생각을 늘 했었었는데 네. 그러면 그 찜닭 가지고 프랑스 음식처럼 풀어보면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찜닭 그대로 두고 프렌치한 옷을 입혀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공간부터 이제 그런 커틀러리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렌치하게 좀 이렇게 담아본 거예요. 아, 그런 식의 구상은 네,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제- 도와줘요? 아니면은? 제 머리에서 나옵니다. 네. 그 제가 목말랐던 거죠 그런 것에. 아니 일도시 머리에서 나오면은 물론 네. 책도 많이 읽지만 다니면서 보는 것도 많이 보고 이런 걸 네. 해요. 어떤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게 머릿속에 나와요? 첫 번째는 그 한 줄의 그 의문점을 딱 떠올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아, 찜닭을 프렌치하게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왜 우리 거는 가치가 저평가돼 있지? 네, 이렇게 네. 아 의문을 품어라. 그게 창의성의 기본이구나. 네. 오케이, 좋아 네, 좋아. 그 질문을 품기까지는 사실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뭐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나 그냥 어느 동네에서 그냥 식사를 하면서나 왜 우리 거는 저렇지 못하지 않은 그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지.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딱 품어지는 거예요. 아, 저 상황이 내 것과 결합됐을 땐 어떨까라는 건데 그러면 찜닭이 프렌치하게 됐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받았었던 기분 좋았던 거는 그 에피타이저 같은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뮤즈붓이라 그래가지고 메인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 조그만하게 그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아 그래. 그걸 받아서 이제 한 입에 쏙쏙 먹는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지 그거. 아 이게 좀 대접받는 기분이구나 맞아. 하는 건데 보통 찜닭이나 이렇게 대중 음식들 이제 먹는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김치 2개 나와서 네, 계속 네.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 맞아. 먹으면 짤 텐데 그러고 기다리지. 네, 제가 받았었던 어떤 그 좋은 기억들을 여기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그 찜닭을 먹기 전에 그렇게 아미주부시를 조금 뭘 줬어요? 토마토로 만든 그 뭐 맑은 숲 같은 것들 넣고 그리고 또 토마토랑 그 치즈랑 이렇게 꼬챙이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컨셉 있는 식당들이 무려 8개가 8개가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구상했겠네요. 처음부터 네. 의문을 품고 의문을 풀어나가면서 네. 종합예술로 펼쳐나가서 네. 이게 다 어우러지도록 통합적으로 손님에게 네. 맛과 서비스를 준다. 자, 우리 백 사장님이 얘기해 네.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게 된 게 닭강정인 거예요, 바로. 네, 닭강정을 일단 소스를 연구를 했어요. 왜냐면 스스로? 네, 왜냐면 다른 닭강정 집들을 먹으면서 우리 가게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야지만 고객님들이 오겠구나. 네, 왜냐면 양념치킨이나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걸 여기 와서 먹으려면 굳이 가까운 데서 드시지? 그렇지. 뭐 택배를 시킨다던가 굳이 맞아. 와서 기다려서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입소문의 힘이라는 게 정말 크구나를 느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장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특별한 마케팅 노하우를 해서 성공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좀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블로그를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던 이유가 이제 그 사고를 겪고 이제 장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하는데 그때 딱 장사만 그렇게 치킨집만 5년을 하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나지? 하다가 본 게 블로그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거를 딱 글을 쓰는데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작가가 된 느낌? 여기다 글을 쓴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이쁘게 인쇄된 것처럼 탁 올라갔을 때 되게 기분 좋다.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슨 글을 썼어요? 그냥 처음에 일상으로. 야, 오늘은 뭐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이제 치킨집 하는 거 티 안 내려고 그래, 처음에는. 그래. 네, 왜냐면 또 너무 치킨 홍보하는 것처럼 될까봐 처음에 네. 그냥 가볍게 쓴 거예요. 오늘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닭갈비집 가서 밥을 먹었다. 이런 사진도 찍고. 되게 제가 한편에 글을 쓰는 작가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게. 네, 그러다가
블로그라는 세계가 또 되게 신세계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옷을 파는 사람도 알게 되고 신발을 파는 사람도 알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네, 알아가게 되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또 등장을 했고, 그렇지. 네, 거기에 입문을 하려던 찰나 중간에 이제 플리마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플리마켓이죠. 네, 근데 이제 택배를 처음에 시작한 것도 사실은 블로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고객님 한 분이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치킨 사진을 한 번씩 올리니까 여기 치킨 먹어보고 싶은데 자기가 부산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이걸 배송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닭강정 소스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 택배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소스를 주신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은 저희 고객님이세요 지금도.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플리마켓도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나가고 싶잖아요. 이제 택배를 막 시작하니까 이 택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플리마켓 근데 자주 다녀 있어요. 네, 약간 저도 약간 쫀심이 또 염한 데서 나오는 게 이거를 뭐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줘갖고 제 음식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쫀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든 건데 그렇지. 뭔가 이렇게 굽신굽신해야 되고 한 번만 올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뭔가 민망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발로 뛰어야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 플리마켓을 나가야 되는데 플리마켓을 처음 나갔을 때는 이제 한 100통 가까이 남았어요. 뭐 어떻게 네, 그래서 막 돌렸죠 그냥 드세요 하고 손해봤네. 네, 눈물을 머금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마켓에서 홍보가 되니까 음. 이제 대전에서 마켓을 하면 대전 분들이 그래도 택배 네, 드셨던 주문하고. 분들이 입맛에 맞으면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구도 가보고 그럼 그렇게 네. 플리마켓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홍보를 해나가면서 동시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요새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잘 쓰는 노하우가 있어요.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일단은 얘기해 주세요. 블로그는 사실 제가 요즘 이제 글 쓸 시간이 없다 보니 가게가 바빠지니까 이 시간이 없어서 인스타그램만 주로 올려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글을 짧게 써도 되니까. 네, 그치? 사진의 한 장으로 표현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 이전을 할 때도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던 게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나오는 조명으로 써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반응이 더 좋은 거예요. 고객님들이 아하. 이제 입맛을 돋구니까. 저 항상 오픈하기 한 1시간 전에 전 항상 닭강정 사진을 올려요. 근데 가던가. 묘하게 그 인스타 블로그에서 소통이 잘 되지 네, 고객과. 잘 되고 고객님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주시는 글 한 개가 입소문이 더 큰 거예요. 백윤희. 네. 그래도 팔로워가 33,000이나 돼. 네. 엄청 많은 거야 이게. 네. 대단하네. 여기서 이제 택배를 많이 하는 거군요. 택배랑 매장 공지글 같은 걸 많이 올려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랑 이걸 병행을 했었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간단히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넘어오시더라고요. 블로그 맞아. 글보다는. 그래서 그거보다 편하니까. 네, 제가 공지를 올리면 그거에 이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점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도 하루에 한 몇 개나 제일 많이 팔 때 몇 개 팔았어요? 저희는 제일 많이 파는 게 아니고요. 응. 정해져 있어요. 파는 게. 하루에 100개에서 120개까지. 딱 기름이 깨끗할 때까지 딱 빨고 끝내요. 그리고 끝내? 네. 그럼 100개랑 120개만 그거만 다 팔아도 어디냐? 네. 그리고 좋다.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어? 튀기는 분 한 분이랑 저랑 둘이에요. 근데 그분은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오시는 손님들이 그래요. 직원 더 써서 더 많은 양을 하라고. 근데 이제 제가 고집하는 건 사실은 그전에는 약간 배달 전문점 할 때 많이 팔면 된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여길 와서는 그 닭강정 하나하나를 만들더라도 고객님들이 그 쓰신 돈이 아깝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이제 네 하다 보니까 딱 하루에 닭도 제가 다 손질해서 준비를 해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서 딱 팔 수 있을 만큼 기름이 깨끗한 만큼 네, 딱 그렇게 판매하니까 그게 또 입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많이 팔았는데 하나도 안 남는 것 같은 네. 것을 다 개선을 했네. 네. 위험 요소도 빼고. 그래서 제 몸은 조금 고생을 하지만 보람차요. 그 전에 되게 고생했던 네. 것들이 사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운도 사람이 제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운의 터널을 크게 만들면 운을 끌어다 쓰는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자격이 있어서 두 분이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그 음식 장사를 특히 하시고 싶은 분에게 그 장사를 시작하려면 뭔가 마음가짐 하나 딱 정말 충고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 하나씩만 딱딱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되게 조급해 했었거든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남자처럼 저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조급함들이 오히려 음식을 더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맞다고 확신이 좀 든다면 그렇지. 잘 될 때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역량을 끝까지 내가 한 번은 확인해야, 네, 네. 네, 그죠? 네. 그래야 다음에 적용도 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네. 우리 엉짱, 어, 엉짱윤 치킨. 장사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장사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막힐 때가 있으면 뭐 저는 동영상도 많이 봤어요, 김영희 대표님. 네, 동영상을 보면서도 결국 동영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분들에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네, 사람에게서. 그래서 막히거나 뭔가 안 되거나 그리고 음. 시작할 때도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물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오로지 옳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한테 많이 물어보고 네. 많이 경험하고 하면서 네. 그것이 내 장사 안에 스며들도록 네. 해라. 그러니까 이런 배우는 자세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20대부터 장사를 해서 네. 이렇게 다 성공을 했죠. 가면서 봐. 아까 결혼 안 했다 그랬잖아. 네. 아우, 네. 야. 점포도 있어 자기 이름으로. 물론 대출은 있는데 뭐 대출이 많습니다. 괜찮아 같이 갚어. 사적인 질문인데 뭐 네. 그렇게 치킨만 맨날 하고 일하다 보니까 남자도 아, 없어? 있죠. 있어? 아 있어. 아우 튀기면서 막 문자하고 튀기면서 문자하고 그런 거요? 어? 끝나고 이제. 끝나고 네. 아유 잘했다. 20대들에게 창업을 하는데 충분히 선생이 될 만한 분이시고요. 8개의 브랜드 그것도 정말 음식점의 감독인 것 같아요. 뮤지컬 감독처럼 창의적으로 종합예술을 만들어내면서 8개의 브랜드가 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브랜드를 다 만드신 분이고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업 다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어이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해내면 안 되잖아. 그치? 네. 다른 사람들도 해낼 수 있게끔 여기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께 이걸 네.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댓글을 쓰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댓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 생각한 것 중에서 왜 이 음식은 이렇게 하지? 왜 이건 이렇게 팔지? 라고 생각했던 의문점 하나씩을 올려주시면 가장 기발하게 올려주신 분들께 저희가 책정해서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만 잘 되면 안 되고 이분들도 다 우리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힘들여서 에너지를 기를 모아서 쓴 책이니까 한 권씩 듣고 나서 우리가 이걸 갖고 화이팅 한번 하는 거야. 네. 다 같이 네, 네. 귀엽게 네. 이렇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